우리가 만들었어요. 한국인 경력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 이거 다른 거. 이거 없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누가? 저렇게 써야 되는 연습하면 이면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기 노성 마태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위로할 양식을 주시네. 그러네요. 위로할 양식. 안녕. 네. 학교 왔어요? 왔어요? 대장입니다. 맛있겠다. 그래? 만나다? 응? 맞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안 오네. 원래 9시 반에 시작해야 되는데 미리 10분을 쉬는 걸 가지고 9시 40분에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쉬는 걸로 이렇게 해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사겠습니다. 이 논어라고 하는 말에도 말씀 문자가 들어있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말씀 문자가 들어있는데 원생이게요? 그 옆에 붙어있는 글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니 말로. 근데 말은 인간에게만 있거든요. 동물은 뭐 소리를 신호로 하고자 하지만 나름대로 뭐 전달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인간의 존재가 그냥 보통 다른 동물하고 같은 만물의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선택되어진 하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가장 말하자면 하늘을 닮은 기독교에서도 하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말씀은 자도 저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이가 물어다 주는 거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여기로 올라가는데 이 내려주는 것을 입으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짜여진 말. 그래서 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횡설수설을 하는 게 아니고 논리가 정연히 짜여져 있는 말.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밑에 있는 게 윤자인데 이것은 밑에 그 울타리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반 공간 안에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자는 이제
이쪽에 있는 데는 나오자.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말. 근데 왜 다섯자에다가 입구를 하고 나오자라고 했느냐?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 나아, 또 나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개 한 셋으로 요약이 됐는데, 나오자는 다섯 입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에 위치한 입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라고 하는 오 위치는 어떻게 아세요? 역시 우리 주역을 공부한 분들은 알잖아요. 하도 낙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오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존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게 나의 말이다. 오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말, 이것이 이제 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자는 요 강자도 이렇게 위에 이쪽은 무엇을 엎는다, 나무를 이렇게 엎는다든지, 여기 이런 요거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데, 요거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얼굴 붙자가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쓴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얽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러한 글자예요. 그래서 얽어서 말하는 거죠. 강이라고 하는 말은, 강은 원래가 이 말 저 말 모아서 얽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상을 해서 차례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 하는 이러한 말들을 모아서 이제 하는 것이 강. 얽어가지고 하는 말이 강. 읽을 독자는 이제 요게 뭔 자냐면 매매할 때 매자인데 살매자예요, 팔매자예요. 팔매. 선비사는 선비사자 밑에 쓰면, 선비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팔아먹기나 하지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비사자가 붙은 자는 팔매자예요. 선비가 아닌 사람은 아니면 선비사자를 떼고 나면 살매자고. 그러니까 선비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팔매자, 그래서 선비사자 밑에다. 가난한데 팔을 게 뭐 있어요? 재물을 사방에다가 파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재물이 밑에 있고, 이게 조갑해 변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대표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강독은 사실 뭐냐면 아는 거, 말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말 팔아먹는 거 하는 겁니다. 논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을 팔아먹는 게 강독이다. 이렇게 우리가 강독이라는 명칭 우선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되고, 그 팔아먹는데 그냥 팔아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잘 얽어가지고, 이제 얽어져 있는 문장을 파는 거죠, 강독은. 그래서 강의는 오를 자를 써서 옳은 것을 말하자면 강한다 이런 뜻이고, 강독은 이 교재나 이런 것 내용을 성현의 말씀을 팔아먹는 거죠. 풀어서 팔아먹는 거죠. 강독이라고. 23.84. 아까 나오자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자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쟁 문화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게 나자인데 이 나자 요 이쪽도 다 창날이다. 에? 창날. 창날인데 자루는 양쪽에 다 창날이 달려 있는 자루를 여기서 이제 이 창자루를 양쪽에 창날이 붙어 있는 창자루를 자루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어야지 나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지. 침략으로부터 막아내고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 창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나자가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나여자는 이건 나무 목자가 들었어요. 여기 아까 얘기한 반공간 안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말하자면 식물을 하나의 인간으로 비유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 그래서 사실 우리 박달나무 단군 단자도 이제 그 나무를 수호신으로 하고 뭐 이런 세계. 그 나무가 바로 이제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의 어떤 그 생명체와 비유해서 하나의 나무로서 비유하는. 그래서 나여자. 그래서 전부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되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논어 강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을 시작해서 강의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지난번 시간에 안연편이 제 12편인데 12편은 안연편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을 하다가 마른 것 같아요. 23장부터 22장까지 하고 23장 23, 24 이 두 장만 하면 안연편은 떼는 겁니다. 책을 떼면 그전에는 책거리를 했는데 이거는 원래 20편이나 돼서 논어가 20편인데 전체 20편에 전체를 떼야만 한번 책거리를 할만한 것이. 근데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세가지고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음미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22장에 대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성독을 한 다음에 23, 24장을 하겠습니다. 22장은 번지가 인에 대한 것과 인에 대한 것과 지에 대한 걸 물었어요. 근데 인과 지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한 부분은 몇 군데 된다. 논어는 뭐 인에 대해서는 100번 이상 얘기가 됐으니까 저건데 지하고 연결하는 곳은 한 서너 군데 되는 것을 기억하는데 왜 인과 지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했을까? 물론 인의 예치의 네 가지가 말하자면 유교 있어서의 중요한 말하자면 윤리 사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의도 얘기를 여러 군데 했어요. 지도 또 여러 지만 따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인과 지와의 관계는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씨요. 그 다음에 그 마음씨가 자라서 열매 맺혀진 열매가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인은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지혜는 모든 이치를 세상을 살고 모든 이치를 또 깨달은 지혜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결실이다, 말하자면 열매다, 이렇게. 그래서 인과 지는 본질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은 같아요. 어진 마음, 그리고 어진 이치를 깨달은 거니까 그 안의 내용은 같은데, 이는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해야 될 덕목이고, 지혜는 이 세상을 다 살아서 깨달은 분이 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파요 A점이고 이제 오메가다. 영어로는 A에서 Z까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라틴어에서는 이제 알파 오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역에서는 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은 시종이 아니라, 그래 하나의 인간성으로 말하면 인간 마음씨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결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씨가 일이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로서 시다, 이렇게 다 깨달은 거죠. 이제 그래서 알파 오메가인데,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말하면 시와 종이죠.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종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존재 근거가 되는 하늘은, 천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시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식성이라고 얘기한다. 영원성을 얘기하는데, 영원성은 끝도 시작도 없어지니까 그러한 무시무종이 아니라 인간의 의미를 규정하는 끝나는 동시에 시작이다. 끝나는 것은 수로 말하면 10이고 열이고, 시작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원리라고 하는 역설을 이루는 11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시성, 그 시간의 의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하자면 종과 시에 대한 문제를 아울러서 함께 언급한 부분이에요. 지와 인에 대해서 언급한. 그 인에 대해서 이제 번지가 물으니까 공자 말씀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의 시작이니까 인간성의 시작은 사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가 뭐라 그러죠? 지가 알파. 여기서는 날일자를 날일자가 붙어 있지 않지만 공자 시대에는 날일자가 있는 지혜자가 없었고 맹자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다는 의미의 알지자와 지혜지자를 같이 썼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다는 어떠한 인식 행위가 아니고 여기는 지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혜 인의 알파의 인이라면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니까 여기서는 지혜지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인이고 그리고 그 본성을 성인처럼 완성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번지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미달이라. 그러니까 공자 말씀을 그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정직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릇되어진 사람에게 굽어진 사람에게 이게 채용을 한다면 그 위에 놓고 채용한다면 위에 채용을 한다면 그 굽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되게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윗자리에 올려보면 그 아래에서는 정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이 다 따라서 하는 것이다. 예. 그거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했죠. 근데 번지는 그 미달인데 더구나 비유로 얘기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자하에게 물어 말하기를 향야에 조금 전에 내가 선생님을 뵙고 지혜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인에 대해서 같이 이제 물었는데 사실은 여기는 지혜에 대한 얘기 하나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둘 다 얘기를 겸한 거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직한 사람을 부정직한 사람에다 둘조자니까 여기는 정직한 사람 두어서 채용을 하면 그 부정직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무엇을 말하는가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자하한테 동문간에 이제 물었어요. 이게 자하가 말하기를 부재라 언어야 아주 풍부하고 그 훌륭한 하다 말씀이요. 공자하신 말씀이요. 이제 여기는 애인이라고 하고 애인과 지인에 대한 것 결국은 정치 문제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순유 천하에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선어중하니 무리에서 골라서 누구를 골랐냐면 고요라고 하는 신하를 이제 고르시니 불인자원이요 어질지 못한 사람들이 멀리 가버린다 이런 얘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멀어졌고 탕유 천하에 탕림금은 우리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한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의 시조가 탕이에요.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선어 중 여러 사람에게서 선거,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려서 뽑아 채용하시니 불인자 원인시나 어질지가 못한 사람이 다 멀리 퇴출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더 어려운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자가 참 아주 그냥 훌륭하고 대단한 말씀이다. 맞습니다. 순임금이 사람을 어진 사람을 고요를 채용했으니까 불인한 사람이 멀리 들어가서 세상이 태평해졌고, 그래서 요순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순임금도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임금과 탕을 얘기한 것만 봐도 유교문명의 주인공은 사실은 동이족이에요. 그 발상지는 요한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문명에서 도사문명 지구, 지금 그 동국공정이 끝난 뒤에 도사문명 지구를 발견해서 개발했는데, 이것은 산동 쪽으로, 그러니까 중앙 말하면 황하의 중류까지는 안 올라가고 한 하류 정도 되는 데가 이제 도사지구예요. 새로 발견된 거대한 완공터가, 상당히 큰 완공터가 발견됩니다. 동북공정 이후의 거기 때문에, 그 동북공정 자체도 자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더 말할 거 없죠. 뭐. 요순시대의 왕궁터로서의 도사집으로 추정되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동방에서 중원을 지배하던, 탕 임금도 은나라 또는 상나라, 장사삼자, 상나라. 은나라는 뒤에 지역에 수도를 옮겼을 때 국호가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이고, 사실은 상나라라고.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 그 지역의 본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오는 걸로. 그래서 상나라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족의 중원을 지배하던 순임금 시대, 탕임금 시대, 여기에 주로 그 인과 연결되어진 겁니다. 이건 역시 그 중국 원래 유교문화는 중국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발 포키스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주나라에 와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주문왕 주공, 그래서 이제 공자에 와서, 공자도 동이족의 혈통이고 상나라의 왕족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문왕 주공이 물론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우씨가 있어도, 뭐 신롱씨도 확실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롱씨도 이제 우리 동이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다섯 여섯 을 빼고는 그 15성인 중에 반수 이상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분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화 되어진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의 원주인이 우리다라고 하는 걸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 동네에서도
기자가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그 왕손이거든요. 그 기자가 은나라 태사고 은나라의 국사고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에서도 태사로 대접을 했지만 주나라 왕조의 신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쪽으로 왔다. 그래서 동쪽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왕이 기자를 조선이라고 하는데 봉했다. 그렇게 봉했다고 했는데 봉건국가니까 그 주나라의 한 속국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조선은 주나라의 속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갔다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봉했다 이런 기사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파헤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했고 같이 성독을 해서 정리를 해 보십시다. 시작. 번지문이한테 잘 애인이니라 문치한데 잘 시인이라 번지미다리 오늘 잘 거짓 조조왕이면 사왕자 지기니라 건지케 하여 견잘 향하에 오 견업부자의 문지로에 잘 거짓 조조왕이는 능사왕자 지기라 하시니라 하시니 하위야오 잘 부제라 오노요 수유 천하에 선호중마 고요하시니 군자원요 하유천하에 선호중마 거이룬하시니 부인자원이라. 그 다음에 23장에 자공이 문우한데 저할 충고의 선도지 하다가 이런 토를 쓴다는데 여기는 충고의 선도지 보면 호대 불가즉 취하야 무자유건이니라. 어려운 글자는 없어요. 욕이라고 하는 욕될 욕자, 욕을 먹는다 할 때 욕, 모욕적이다 할 때 욕자예요. 욕될 욕. 자공은 단목사라고 해요. 단목 공자의 제자인데 이름은 호는 성은 단목이고 이름은 줄사자 사 단목사. 단목사가 그러니까 자공이 공자께 벗에 대해서 물었어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 것이 옳은 도리가 되겠습니까? 하고 공자께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충고의 선도지 호대, 호대는 하대의 높임말이에요. 불가즉 지하야 무자유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충고라는 말을 그대로 지금 쓰는 말 그대로예요. 충고하다가, 충고라고 하는 건 언제 충고하는 거냐면 벗이 잘못할 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충고를 하고 말일자가 충고를 해서 말을 하고 선도지하다가, 선도라고 하는 것은 선은 뭐 잘한다는 뜻이에요. 착하다는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고, 그래 도자는 이게 길도자인데 이 글자도 길을 인도한다는 도자와 같이 썼던 글자예요. 인도한다고 할 때 도자는 길도 밑에다가 마디촌자를 쓴 자입니다. 거기 주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주석에는 없네요. 이것도 뒤에는 이런 글자가 길도자에다가 마디촌자를 한 인도할 도자가 뒤에는 이 글자가 나오는데 논어에는 이 글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길도자를 가지고 길을 안내한다고 하는 길의 촌수를 따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 거리를 가는 것을 안내한다 해서 인도할 도자가 돼요. 그래서 인도할 도자는 요즘 많이 쓰죠. 인도할 때는 인자는 끌 인자예요. 끌어서 그쪽으로 인도하다. 안내한다. 이런 요즘은 안내라고 하는 말보다는 안내는 그건 뭐 일본식 언어가라고 표현했는데 안내보다는 인도한다는 말이 오죠. 그러니까 선도지라고 하는 얘기는 잘 인도하되, 그러니까 그 길 안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길 안내까지 할 때 안내까지 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는 그 길과 길 안내를 뭐 구별해 쓰지 않고 새로 이런 글자가 없었던 것인데 그 후에 생긴 글자. 그 충고를 해서 잘 인도하되 불가즉진이라. 그 충고하다가 싸워가면서 의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불가즉 안 들어먹으면, 옳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얘기. 옳지 않으면 그치느니라. 그쳐서 거기에 내 말을 충고를 안 들으면 끝까지 싸워서 뭐 정하거나 나중에 해코지까지 이럴 게 아니고, 안 들어 먹으면 불가적하면, 옳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쳐서 무자요건이니라.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느니라. 스스로 자신의 모욕을 당하거나 욕됨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 친구에 대한 도리가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충고해서 선도를 하다가 안 되면 말을 하는데 그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욕까지 먹고 모욕을 당하는 거. 그 공자의 말씀이 이게 충고의 선도지. 이거를 뭐 동문선식 이런 데서는 충고의 선도지 하다가 불가적진이라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불가적지하야, 여기서는 한마디로 불가적지하 무자요건이라.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하느니라. 욕될 정도까지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 유신이라고 할 때 유신의
차원이 바로 여기에 차원. 서로 믿고 저거 해야죠. 충고를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되는 친구, 사실은 친구죠. 그러니까 버실. 그 다음에 24장 증자왈. 여기는 다른 제자들은 자자를 붙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유자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증자는 수제자를 안연히 죽은 뒤에 이제 안연보다 더 이제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의 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증자의 제자. 안자는 일찍 죽었으니까 뭐 제자도 없고. 그러니까 증자왈에서 논어라고 하면 자왈하면 자자를 붙인 거는 이제 공자님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자를 안 붙이고 그냥 자왈이 선생님이었는데 여기는 제자를 스승으로 하는 제자의 제자가 편집했기 때문에 증자의 증자의 성은 증이고 이름이 뭐죠? 여러 번 했었는데 가진 석삼자 있잖아요. 옛날에 은행에 가서 300만 원 빼려면 삼자를 쓸 때 이 이승자 삼자가 아니고 가진 삼자가 있잖아요. 이게 코를 그린 사사사자를 3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인자하고 그 다음에 3번을 이렇게 비춰서 석삼자, 가진 석삼자. 증삼이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공자에게 뭐 이렇게 가르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친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니라.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면 여기서 친구를 통해서 보인을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마지막 문장이 보인, 인에 대한 보충을 하는 거야. 인의 참 착한 어질의 인사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보라고 하는 보충할 볼때 보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사귀느냐? 문으로서 사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인격 모델에 인격론의 모델을 군자가 뱉고 군자의 스승을 성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군자 성인 그것이 유교에 있어서의 인격의 대표적인 둘인데 성인은 아무나 성인이 아니니까 성인은 역대 15으로 주역에서 얘기를 여기는 군자는 모두가 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자도 논어에 100회 정도 등장을 한다. 군자라고 하는 군자는 그러니까 유교가 이상으로 하는 인격자는 이문회우하고 문으로서 벗을 모으고 우리가 무슨 회에서 친구들 모이는 모임을 갖는데 그 모일 회자가 여기 이 회자란 말이죠. 근데 뭘로써 문으로써 모임을 한다. 술만 먹는 모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취미 모임인데 취미 중에서도 이 인문 문화를 숭상하는 인문주의를 가진 그러니까 인문 문화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하고는
친구할 수가 어려운 거죠. 같이 문명을 논하고 문화를 논하고 인문 문화를 논하는 그러한 또 뭐 문장을 논해도 좋고 문화를 논해도 좋고 문학을 논해도 좋겠죠. 문학. 여기는 넓은 의미입니다. 이게 문이라고 하는 꼭 문학만은 아니에요. 인문, 문명, 문화, 문명, 인문화, 인문적인 것, 이것을 말합니다. 문학을 물론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문으로서 친구를 모으고 사귀고 그 친구는 그럼 친구로서 뭘 하느냐면 친구는 사귀어서 나한테 내가 인을 보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한 친구래야 올바른 친구를 사귀는 길이다. 갑질하고 해가지고 무슨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친구,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유보자라고 할까요? 자본, 자본을 좀 도울 때 친구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이유보금, 돈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 친구로서 이게 덕을 보는 이러한 사회가 될지 모르지만, 이 공자님의 제자, 증자의 이유보인 친구를 통해서 어진을 도와야 된다. 어진 본성, 어진 마음씨 이것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24장을 성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궁이 무한데 자활 시작. 자궁이 무한데 자활 중고이 성도지하되 불가증지하라 문자요거리내라 증자활 분야는 이무회우하고 이유고인이라. 그래서 이 보인을 따다가 보인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데서 따오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따오고 이렇게 서클은. 이유보인, 이문회우, 이것도 사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요즘 한글 사자성어의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글 사자성어. 근데 마치 한글이 아니고 한자의 성무 같은데 누죽걸쌈 잘 아시죠? 누죽걸쌈.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누죽걸쌈 사자성어 가르쳐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